재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대가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봤던 조언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이거든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상대의 거절이 강할수록 오히려 기회는 더 많습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타이밍과 적절한 대화법이 두 번째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저는 연애 코치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천 건의 상담 케이스를 다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작년 여름쯤이었는데 한 남성분이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정말 냉정했대요.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우연히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겠다고요. 심지어 공통 친구들한테도 자기 소식 전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면 다들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석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둘이 다시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했다는 겁니다.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차갑게 나오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감정이라는 게 갑자기 식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물통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넘치는 것처럼 작은 실망들이 계속 쌓이다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갑자기 차갑게 변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 내면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접근하면 100번 시도해도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겠구나 싶어서 더 강하게 거부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가 단호하게 거절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단호하다는 건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끝난 관계는 무덤덤해요. 화도 안 나고 서운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각자 갈 길 가자고 말하죠. 그런데 목소리에 떨림이 있거나 말을 하면서 눈을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한다면요. 그건 아직 마음속에 뭔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원망이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파고들 틈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너무 잘해줘서 헤어진 커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잘해주는데 왜 헤어지냐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남자친구한테 정말 헌신적이었대요. 매일 아침 좋은 아침 문자 보내고 점심시간에 뭐 먹었는지 확인하고 저녁에는 오래 통화하고 주말마다 데이트 계획 다 짜주고요. 본인 생각엔 완벽한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숨이 막힌다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감시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매일 보고해야 하는 것 같고 자기만의 시간이 없는 것 같고 항상 누군가한테 신경 쓰여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이게 바로 내 방식대로만 사랑한 케이스예요.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뭔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으로만 대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는 계속 힘들어 하거든요. 방향 자체가 잘못됐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실수를 하시는데요. 무작정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냉각기라는 건 그냥 연락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뭔지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정확히 모르세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진짜 원인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그 여성분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분은 처음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헤어지자고 하냐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자친구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 적 있나요? 친구들 만나는 걸 못마땅해 한 적은요? 연락이 늦으면 불안해 하셨나요?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까 그분도 깨닫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집착했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올감했구나.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고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변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하고 머리 바꾸고 옷 새로 사는 데만 집중하시는데요. 물론 외모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의 변화입니다. 상대가 답답해했던 부분, 힘들어했던 부분을 내가 이해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엔 상대한테 공간을 주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매 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시간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적당합니다. 물론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거든요. 처음엔 화나고 배신감 들고 그랬겠지만 시간 지나면서 좋았던 기억들도 떠오르기 시작해요. 아,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그 사람 참 웃기더라. 이런 생각들이요.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어요. 다시 만나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내가 변했다. 이런 직설적인 말들은 100% 역효과만 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벽을 더 높이 쌓게 되거든요. 그럼 뭐라고 연락해야 하냐고요. 제가 실제로 효과 봤던 멘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해형 멘트입니다.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지 알 것 같더라. 나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상대 입장을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 암시형이에요. 요즘 나한테 좀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예전엔 몰랐던 걸 이제야 알게 됐달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뭐가 달라졌을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하고요. 세 번째는 추억 언급형인데요.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좋았던 기억들 주면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던지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 길 가다가 우리 자주 가던 그 골목 지나갔는데 그대로더라. 이 정도로 가볍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연락했을 때 상대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만약 상대가 차갑게 반응하거나 짧게 답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계속 매달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어떤 남성분이 여자친구한테 조심스럽게 연락했대요. 그랬더니 답장이 하루 뒤에 왔는데 응 이렇게 한 글자더라고요. 보통 여기서 상처받고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긴 문장으로 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웃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에 완전히 다른 주제로 가볍게 연락했어요. 요즘 날씨 정말 좋던데 산책하기 딱이더라.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냥 가볍게 안부 정도 묻는 거지 다시 만나자고 조르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몇 번 주고받다 보니까 상대가 먼저 질문하기 시작했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일은 잘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신호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관심 보이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조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가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바로 만나자고 하거나 감정 털어놓으시면 다시 원점이에요.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 이어가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신뢰를 쌓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내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전에 약속 시간 안 지켰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메시지 답장도 빠르게 하고 만나기로 한 약속도 절대 안 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말로는 누구나 변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모든 관계가 다 제외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제외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또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라고 하시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로 제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만나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든요. 진짜 제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예요.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성장하고 행복하고 더 좋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회 과정에서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게 자존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시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끝난 건 두 사람의 타이밍이나 상황이 안 맞았던 거지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재회를 준비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한테 맞춰주는 것과 나를 잃어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건강한 재회는 두 사람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커플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재회한 후에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별을 겪으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각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재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재회를 준비하시면서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전문가한테 상담받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별 겪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대로 된 조언해줬더라면 덜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 지금도 해요. 그리고 재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마음 안 열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패한 건 절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엄청 성장하게 될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문제점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 되려고 애쓰는 시간들이 결국은 여러분한테 남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이 과정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재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시도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 계시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재회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하세요.